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긴코바이오웍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 뭐하는 회사고 현재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얘기를 좀 오늘 같이 해보죠. 알파 오메가 알파 등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옆차기님, 오보키582님, 스테버웍스님, 바람의 나라연 아시테르님, 크리스리님, 레짱님, 보라여왕님, 나라라님, 액시옴님, 노란강아지님, 권혁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S4패스?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어쨌든 요 분들께 알파 멤버십 구독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긴코바이오웍스 주가를 보면은 일단 이건 1년짜리 차트인데 5년짜리 차트 딱 누르면 주가가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1년짜리 차트를 보면 뭐 횡보 아닌 횡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15달러에서 뭐 한 2달러 정도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요소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얘네들 2022년도에 매출이 피크를 찍고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이제 2025년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2024년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이거 가이던스 낮으면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가가 현재 이런 상태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인데, 영업손실은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R&D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2빌리언 달러 이랬는데 현재는 판관비랑 이런 R&D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는 영업 손실액이 478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거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16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 돈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 보면은 현재 이제 그 현금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면 넷 체인지인 캐시 있죠. 그러니까 순 현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봤을 때 2024년도에 383밀리언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5년도에 비용을 조금 더 줄인다고 하면 잘해야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지금 현금 런웨이가, 캐시 런웨이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2년 안에 얘네들은 매출을 정말 많이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백로그를 올리던가 뭐 파이프라인을 늘리던가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긴코바이오웍스가 아무리 이제 그 정부 수주가 많고 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26년도 말까지 세전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수이익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딱 0까지만 가는 게 일단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거 지금 돈 없죠. 그래서 커팅 커스트 하고 있다, 비용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5년도 1분기, 그다음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캐시번을 많이 줄였다. 44% 아꼈다. 104밀리언 달러에서 58밀리언 달러로 캐시번 많이 낮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손실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손실액이 많이 줄어들고 매출이 쫙 올라가야 팔란티어 마냥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17밀리언 달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충분한 양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금 비즈니스가 두 개가 있죠. 셀 엔지니어링이랑 바이오 시큐리티가 있는데, 첫 번째 셀 엔지니어링을 보면 얘네들 매출 늘었습니다. 28밀리언에서 38밀리언 달러로 37%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셀 엔지니어링에서 가져가고 있는 프로그램 수도 93개에서 123개로 늘어났어요.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보면 이제 93개, 109개, 뭐 107개, 113, 123 이러면서 이제 좀 조금씩 가감이 있지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소를 하는 이유는 이 분기와 분기 사이에 끝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감소 수치가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셀 엔지니어링은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들 바이오 세큐리티 쪽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2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10밀리언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2024년도 1분기랑 비교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었고 그로스 마진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41%에서 28%로 줄어들었다. 이 그로스 프로핏
이걸 100분율로 만든 게 그로스 마진인데 이거는 이제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죠. 매출이 줄어들거나 판매 원가가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보기로는 매출이 거의 반타작이 났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로스 마진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아는 그 얘기를 해보자면 얘들 11개 주요 공항, 그 다음에 45곳의 콜렉션 포인트. 이 콜렉션 포인트는 검체를 수집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127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뭔가 의심이 있는 한 사람들의 그런 검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 위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보건고등연구청, 그러니까 뭐 국방에는 다르파가 있다고 한다면 보건부에는 아르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정보기관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지금 규모가 29밀리언 달러짜리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 프로젝트다라는 거. 요 프로젝트는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랑,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랑 하고 있는 비공식 그런 비공개 프로젝트들도 다수 있더라. 하지만 요거 지금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비공개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긴코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정부 쪽이랑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우리 굉장히 트러스티드 R&D 서비스를 제공한다. 믿을 만한 지금 결과를 내준다. 우리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8개의 미국 쪽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180밀리언 달러의 백로그가 있다. 백로그가 분기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좀 늘어나는지 감소하는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이 백로그 관련된 그 자료는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자, 그다음 이게 바로 이제 위트입니다. 위트 프로그램이 미래에서 나오는 이 세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배아세포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이 위트라는 그 프로그램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은 이제 아르파라고 하는 곳이랑 같이 하게 되고 이제 그 긴코 바이오웍스가 주 계약자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얘네들 긴코 바이오웍스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겁니다. 리컨피거러블 오토메이션 카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검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카트들 여러 개들을 이렇게 옆으로 쫙 놓고요.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더 보시면 이 카트가 뭐냐? 자, 모듈 이게 하나의 모듈인 거죠. 이 하나가 모듈입니다. 모듈형 자동화 실험 셀이다. 그래서 여러 장비를 유연하게 연결해서 생물학 실험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에 따라 장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속하게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예로 RAC를 구축을 해놓은 걸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모듈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어떤 모듈을 빼고 어떤 모듈을 더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RAC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더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시큐리티 관련해서 4월 초에 이런 이제 그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자, 부주 앨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국방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국방부의 CBD, 그러니까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e Program, 생화학 무기 방어 시스템, 방어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하는데 팔란티어랑 할 거고, 긴코 바이오웍스랑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주 앨런 세 가지가 들어갈 거다. 뭐 물론 여기 되게 소소한 박사님도 한 분 계시고 작은 기업도 있지만 일단 빼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국방부랑 해가지고 뭔가 생화학 방어하는 프로그램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거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뜨질 않아요. 구글에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요거에 관련된 부주 앨런 해밀턴이 가지고 가고 있는 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정보 같은 게 좀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 다음 이제 그 긴코 이거 리뷰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의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입니다. 근데 자세한 뉴스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큐리티 쪽에 그 매출이 지금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지 않는 게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 엔지니어링 쪽은 잘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1분기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면 일단 레비뉴 있죠. 셀 엔지니어링 바이오 시큐리티 보이는데 자, 28에서 38로 늘어났습니다. 셀 엔지니어링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매출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 줄이려고 이렇게 줄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세전 영업 손실도 92에서 32로
11에서 5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한번 다시 표로 보여주고 있죠. 셀 엔지니어링 쪽 92에서 32로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은 맞다라는 거. 바이오 시큐리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밀리언 영업 손실에서 5밀리언으로 손실 줄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던스를 줬는데, 지금 토탈 레비뉴가 2024년도에 227밀리언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0에서 175밀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 지금 202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만큼 우리가 성장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치명적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거 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코 바이오 시큐리티 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그 플랫폼이 두 개가 있죠. 캐노피라는 것과 호라이즌이 있는데 캐노피는 이제 그 바이오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그런 뭔가 CCTV를 이제 서베일런스 캠이라고 CCTV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감시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서 데이터를 뽑는다라는 게 이제 캐노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던가 뭐 데이터 피드를 준다던가 그런 게 이제 호라이즌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긴코 바이오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이오 시큐리티 어떻게 할 건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레이더 스테이션을 이용할 거야. 레이더 스테이션이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감시 체계 같은 거 있죠. 공항에도 있을 거고 항만에도 있을 거고 병원에도 있을 거고 뭐 대사관, 뭐 군부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시큐리티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AI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인데, 데이터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배울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공부 자료죠. 이거 가지고 AI한테 공부시킨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2024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플랫폼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이 지금 그 전략인데,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 보이십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테크 리스크? 자, 이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높아지고, 대신에 리스크도 높아진다.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고객이 어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맞춤으로 디자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 고객에게 맞춤형 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그 긴코바이오스의 리스크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옮겨가냐면 요쪽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에셋 라이센싱, 그다음에 리서치 솔루션 같은 거는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중간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 엔지니어링 툴, 그냥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도구가 데이터 포인트, AI, 뭐 오토메이션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셀 엔지니어링 툴로 우리가 그냥 그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고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랑 AI 랑 오토메이션 보면 자, 고객이 고성능 데이터 생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AI 모델을 직접 기계학습 과학자들에게 제공한다. 제공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오토메이션은 뭡니까? 고객 시설에서 독점적인 실험실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제공해준다. 제공해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쪽으로 지금 전략을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얼텀 피 레비뉴,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피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faster sales cycle, 그러니까 조금 더 사이클을 빠르게 해서 반복 수익이 또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공지능이 배울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아무래도 그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분석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걸 가지고 데이터셋 만들어서 이제 뭐 제약회사에다가 팔든지 뭐 어디다 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GPA1이라는 데이터셋이 나왔다라고 이제 저번 분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체 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둔 AI 공부 자료다,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이 GPA1을 팔지 안 팔지, 뭐 무료로 공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앞으로 이 긴코 바이오웍스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 플랫폼이 데이터 포인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긴코 바이오웍스를 이제 그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레비뉴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았다. 어디서? 바이오 세큐리티 쪽에서. 그래서 바이오 세큐리티 쪽에 좀 이제 이게 성장세가 다시 좀 나타나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용 같은 거 줄이는 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바이오 세큐리티 쪽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1년 사이에 지금 오퍼레이팅 로스, 영업 손실액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말로 정말 2026년도에 에비타가 플러스 전환을 할 수 있다면, 2026년도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2027년도에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긴코 바이오웍스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얼마 남지 않은 현금 가지고 얘들 매출 증가해야 되고요. 백로그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잠재적인 고객들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흑자 전환으로 향한 모습을 꾸준히 뭐 분기 보고서라든지 그런 이렇게 뉴스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코 바이오웍스는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거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 줄이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